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월요일 한번 힘차게 데일리 비트맥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3,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화 환산 가격으로는 9천만 원대. 지금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 주말간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신뢰받던 하드웨어 지갑이었죠. 콜드 카드에서 이 해킹당한 비트코인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요. 한 594개 정도 비트코인이 처음에 한 20여 분간의 시간에 걸쳐서 해킹당했는데 그 뒤로 한 1000개, 1300개까지 주말간 계속해서 해킹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콜드 카드라고 하는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은 이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받던 지갑 중 하나였어요. 저도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모델 Q라고 가장 비싼 모델 하나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저는 다행히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피해는 없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그 콜드 카드에다가 보관하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게 더군다나 기존의 뭐 FTX 같은 거래소 파산 사태랑은 또 다른 게 셀프 커스터디가 중요하다고 해서 natural coins, natural keys, natural coins. 그죠? 당신의 키가 아니라면 당신의 코인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화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공부해서 이렇게 셀프 커스터디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자신들이 가장 믿었던 바로 그 개인 지갑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탈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안타까운 일, 더 안타깝고 더 슬프고 더 뭔가 좀 좌절스럽고 뭐라 그럴까 비트코인 산업에 몸담고 있는 한 일원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나. 뭐 금액적으로 비교하면은 사실 FTX 파산이나 테라루나 사태보다 훨씬 덜 하죠. 한 1,300여 개의 비트코인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뭐 1,300억 원 정도입니다. 당시 FTX 거래소 파산 시에는 한 얼마였나요? 80억 달러였으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은 뭐 거의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그때 날라갔고 테라루나 사태도 뭐 거의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죠? 한 뭐 1조 원 가까이 날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뭐 아무튼 거래소가 하나 이렇게 무너지고 디파이 같은 것들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한데 보관되어 있었던 그런 게 날아가면은 이제 뭐 피해액이야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그 규모가 엄청나지만 이 개인 지갑이라고 하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제조사의 코딩 실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킹 취약점이 발견되어서 해킹이 되어서 내가 그래도 뭐 꾸준히 그동안 잘 모아왔던 비트코인이 탈취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은 이거 자체가 비트코인에 되게 큰 악영향을 미치죠. 비트코인의 인식 자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좀 허탈감과 저도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월요일 오전입니다. 주말간 이제 증시는 아마존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뉴욕 증시는 아마존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나스닥이 1% 추가 상승하며 안도 랠리로 7월을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긴장으로 유가가 한 달 새 20% 넘게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를 다시 깨웠고요. 그 여파로 30년물 미 국채금리가 무려 19년 만에 최고치를 뚫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년물 미 국채금리 5.27%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7%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괜찮은 건가 이거? 자, 오늘 다룰 핵심 이슈들입니다. 콜드카드 배신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트윗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콜드카드의 배신, 콜드카드라고 하는 가장 신뢰받았던 하드웨어 지갑의 배신이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트윗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인사이트를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는 그래도 거시경제 관련된 소식으로 좀 꾸려봤습니다. 린 알든의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일가를 남긴 트윗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밤의 주요 트윗 첫 번째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22억을 잃은 한 비트코이너의 뼈아픈 고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윗입니다. 이 뒷모습이 참 처량하죠, 그죠? 경찰서에 지금 갔다 오는 길인지 아니면 가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해킹당한 본인의 비트코인을 신고하러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와 경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의 긴 트윗을 그대로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시간상 다 읽어드리진 못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7월 29일 이분이 별장에 머물고 있었대요. 주말이었겠죠. 그래서 한 하루 지난 뒤에 8월 1일 경 이제 해킹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8월 2일인 것 같아요. 8월 2일 경 해킹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와사비 월렛으로 이제 콜드 카드를 연결해서 썼던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이제 와사비 월렛에 로그인을 해봤더니 16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비트코인은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키는 인터넷에 단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었고 콜드카드 기기에 들어있었다. 콜드카드는 참고로 이제 시드 구문을 개인 키를 그 기기 안에다가 보관하는 방식을 씁니다. 대신에 이제 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주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게 이렇게 가려놓은 그런 형태죠. 그렇습니다. 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에 18개의 비트코인, 18.25245043 BTC, 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160만 달러니까 한 1달러에 1,000원으로 치면 16억 원 정도, 지금 환율로는 20억 원이 넘는 큰 돈이죠. 대략 2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일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 뭐냐,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누구와도 시드 구문을 공유한 적이 없고 내 기기들은 인터넷에 닿은 적도 없다. 모든 건 여러 개의 금고와 안전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을 뿐이다. 자, 근데 단 한 줄의 코드 그 취약점 때문에 이 해킹이 당한 거다. 그래서 자, 너무나 괴롭다. 160만 달러는 엄청난 큰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수익 창출 능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업가라는 사실이 그나마 미치도록 다행이라는 것뿐이다. 만약에 자신이 그냥 직장인이었다면 도저히 복구할 수 없었을 테니까 그 금액을 지금까지 뭐 쌓아온 엄청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온 부일 텐데 그걸 한순간에 날렸고 이제 그냥 일반 직장인이라면 이걸 다시 복구하는 데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아마 이제 많이 좌절했을 텐데 그나마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똑똑히 기억하라. 나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윗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요즘 제가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관상가 박성준 씨를 가끔 이제 제 유튜브 쇼츠에서도 보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생은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것이다.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루하루가 조금씩 쌓이고 쌓여 결국 우상향하는 인생, 좋은 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제 기억이 납니다. 이분께 조네슨 굿맨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원래 몰랐어요. 근데 캐나다계 이제 그 앙트레프레뉴어 겸 인플루언서, 비트코인 인플루언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잘 본인의 이제 그 포부를 잘 적어 주셨지만 잃어버린 것은 돈입니다. 근데 돈은 다시 돌아와요.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면은 그 포기한 시간과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또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면, 견뎌내다 보면 이 박성준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고 보니까 이제 트윗 프로필에 보니까 이 셋의 아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그 하루하루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다. 돈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비트코인으로서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자책하고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것이 오히려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당신의 일상 그리고 인생은 위대합니다. 그 잃어버린 22억 원보다도 당신의 인생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상으로 굳건히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빈스 호들플로리다의 트윗인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의 투자 심리가 지금 가장 최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위기가 과거 9.11 테러처럼 비트코이너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지갑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많은 리플라이들이 달렸는데 그래 절망하기보다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그 콜드카드 지갑에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주사위 돌려서 이번엔 주사위 굴려서 시드 구문을 제대로 만들고 또는 멀티시그를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들이 뭐였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였지? 라는 거를 한번 복귀해서 다시 배움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정진해보자.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자. 비판하지 말고 제발. 지금 같은 상황에 비트코이너들 중에 순식간에 이렇게 자신의 콜드카드에 들어있던 비트코인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주사위 굴리랬지 그러게 뭘 했어 멀티시그 쓰랬지 그러게 뭘 했어 콜드카드 같은 기계를 맹신하지 말랬지 뭐 이딴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잘났는지 한번 되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잘났는지 어디 그렇게 한번 계속 잘난 척하고 살아봐라. 반드시 한번 크게 세게 인생에 뒤통수를 때려 맞을 날이 옵니다.
뒤통수만 때려 맞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인생은 뒤에서 등 뒤에다 칼을 꽂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어디 한번 계속 얘기해봐라. 저는 이런 식의 태도는 이 비트코인의 대중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틈을 타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다가 대고 거봐 해째 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 정말 최악이고요. 뭐 비트코이너들 사이에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분야에 가나 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씬에도 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르라는 분의 트윗이고요. 시드 구문 생성 시 주사위 등을 통해 물리적 엔트로피를 만드는 방식을 비웃는 커뮤니티 반응에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최근 콜드카드 지갑의 난수 생성기 결함으로 취약점이 노출됐고 요거를 노린 해커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탈취를 해간 거죠. 그래서 기기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위험성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주사위를 굴려 엔트로피를 입력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강력히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주사위 굴려서 시드 구문 만드는 거 그거는 콜드카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콜드카드 지갑에서 처음에 이제 기기를 켜고 새로 산 기기를 켜고 이제 새로운 지갑을 만들 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기계에서 만들어주는 시드 구문을 받을 수도 있고 무작위로 랜덤으로 이제 난수를 발생시키는 거죠, 기계가. 근데 거기에 이제 취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주사위를 50번에서 100번 정도 굴려서 진짜 실제 물리적인 세상에서 나오는 그 랜덤 난수로 나만의 시드 구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사위를 한 50번, 100번 굴리는 게 말이 쉽지. 이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그 방법을 안 쓰고 그냥 뭐 기계가 랜덤 난수로 생성해 준다니까라고 하고 믿고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2의 256승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쓰는 그 우주의 원자수보다도 더 많은 그 랜덤 난수 중에서 내 시드 구문이 골라져서 나온 게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한 2의 40승 정도 작은 숫자 안에서 만들어진 거였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이거를 패턴을 읽어내서 시드 구문을 예측할 수가 있었다. 역산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태가 제 생각에도 조금 더 셀프 커스터디를 뭐라 그럴까 개인 주권을 더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대중화에 이게 야 지갑도 털려? 개인 지갑도 털려? 그것도 콜드 월렛 중에서도 가장 신망이 두텁던 콜드 카드 같은 지갑이 털려? 이것 때문에 그냥 인식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콜드 카드의 실패가 비트코인의 실패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이 기회를 오히려 계기로 더 이 비트코이너들이 똘똘 뭉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방향으로 셀프 커스터디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교육 자료들이 나오고 영상들이 나오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더 굳건해지는 그런 계기로 저는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바로 이제 AI가 절대 해킹할 수 없는 궁극의 엔트로피 바로 이제 진짜 주사위를 굴려서 만드는 거 이것도 한번 큰 어떤 대중성을 이번에 상승시키지 않을까 대중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저도 한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셀프 커스터디 수업에 주사위 굴려서 CD 구문 만드는 거 요거를 계속해서 앞으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멀티시그 구축하는 것도 자 어렵다 그래서 그냥 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까지 발생한 마당에 어려운 거는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다. 어려운 만큼 그게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잘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미송 비트코인 개발자 지미송은 콜드카드 팀의 RNG 버그 사태 유감을 표하며 난수 생성기가 편향되지 않았음을 완벽히 테스트하는 것은 어렵다.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예측하기 쉬운 기기 아이디와 타이밍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 콜드카드의 MK3, MK4, Q 이런 기기들의 시드 엔트로피는 약 40비트 수준으로 급감을 해버렸고 256비트여야 되는데 이 틈을 타서 13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빼돌려진 이 사태 지미송은 굉장히 안타깝다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인간이 짠 코드와 난수 생성 프로그램 이제 랜덤 시드 제너레이터 그라고 하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RNG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이게 그동안 이제 콜드카드 기기에 많은 유저들의 시드 구문을 만들어줬던 암호학 방식이에요. 근데 이 RNG라고 하는 방식이 결국 취약점이 있었던 거죠. 원래는 이제 물리적으로 많은 그 외부 변수들을 이렇게 받아서 예를 들면은 그 기기를 누르는 속도라든지 그 기계를 처음 쳤을 때 해당 기계에 달려있는 카메라에 들어오는 그 모습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을 기기의 온도라든지 CPU 뭐 활성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외부 변수로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진짜 발생하는 거니까 똑같은 일이 또 두 번 발생할 일이 정말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이런 외부 변수들을 다 기계가 이 센서로 감지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랜덤 넘버를 만드는데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TRNG라고 하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소프트웨어가 오로지 그냥 그 시드라고 하는 최초의 그 난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유사난수라고 합니다. 그 유사난수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기기에 기댄 PRNG라고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sudo라는 말이 들어가요. PSEU 뭐 이렇게 시작하는 유사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사난수 자체가 굉장히 취약했고 그게 40비트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AI가 이 역연산을 해서 시드 구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AI가 알아낸 수많은 시드 구문에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해킹을 하다 보니까 그게 1300개까지 늘어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미송은 안타깝다는 거죠. 야, 이 RNG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취약하다는 게 드러나 있었는데 인간이 짠 코드와 난수 생성 프로그램에 언제나 결함이 있을 수 있었는데 요거를 왜 그동안 우리가 간과를 했는가. 그래서 이번 참사가 단일 기기 내에 내 운명을 맡기는 싱글 시그네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개인 키를 나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 그런 방식이 좀 위험하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고 100% 기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기기를 사서 멀티시그 직업을 구축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위에서는 주사위로 엔트로피를 받아서 시드 구문을 생성하는 주사위 굴리기 방식을 추천을 미르라는 사람이 한 거고 이 지미송은 멀티시그를 구축을 해라. 지갑을 3개를 사서 각기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지갑이어야 합니다. 이 지갑을 3개를 사서 2개의 개인키가 모이면은 비트코인이 나가는 3분의 2 멀티시그는 적어도 구축을 해라 라고 하는 추천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2개의 지금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사태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고 더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할 수 있는 방식, 이제부터 우리가 정진해야 될 그 영역은 어디냐? 바로 주사에 굴려서 엔트로피, 무작위 랜덤 난수 생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3분의 2 멀티식으로 지갑을 구축하는 거, 이렇게 2개가 되겠습니다. 리날든 거시경제 전문가죠. 2조 달러의 재정 적자, 새로운 수입 관세, 중동의 새로운 전쟁 속에서도 생활비가 내려가지 않는 미국의 모순적인 상황 통렬하게 비꼬았습니다. 그녀는 재정 팽창, 수입 비용을 높이는 무역 장벽, 중동 에너지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불안이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꾸준히 지적을 해왔는데요. 2026년 8월 현재 미국 예산국에 따르면 회계연도 9개월 만에 1조 4천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을 했고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한편 또 관세도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고 특정 부문에는 최대 100%까지 관세를 매기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해운 에너지 위협이 공급 측면에 심각한 비용 상승을 더하고 있어서 이 물가가 안 오르는 게 당연히 말이 안 되지. 당연히 물가는 오르지. 이미 미국 의회가 아직 1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1조 4천억 달러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돈을 썼을까요? 국방비 당연히 많이 썼겠고, 그 다음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에 대해서 이자 비용 내는데도 많이 또 새로운 국채를 발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거의 원래는 1조 달러의 부채가 늘어나는데 뭐 몇 년이 걸렸다면 이제는 거의 100일에 한 번씩 1조 달러씩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1조 4천억 달러의 적자 재정이 이미 발생했다는 것은 뭐 사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우리 화폐 구매력은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까지 입으니까 추가로 더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어떨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을까? 자, 연준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고 계시죠. 매년 2조 달러씩 적자 재정을 내고 있던 미국 정부. 근데 이미 8월 초에 이미 1조 4천억의 적자 재정을 내고 있는 미국 정부. 과연 연말까지 가면 이게 얼마나 늘어날까? 자, 이 돈은 다 어디서 났는가? 또 국채를 발행을 해서 하는 거고, 지금은 게다가 장기채 발행을 못 해요. 오직 단기채로만 이제 적자 재정을 지금 막 메꾸고 있는 거고, 단기채는 만기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제 만기 불일치 듀레이션 리스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국채의 해외 수요가 떨어져서 국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그게 더 국채금리 상승으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겠죠. 자, 시장금리, 국채금리 상승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더 이상 통화 이 재정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을 해버리는 꼴이 돼버립니다. 지금 이제 지난 FOMC에서는 케빈 월시 의장이 아주 뭐 천연덕스럽게, 야,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서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장기채 금리를 이미 이제 연준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는 거고, 단기채 금리까지 만약에 튀어버린다면 단기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연준이 더 이상 단기채 금리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읽어버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모라토리움이죠 진짜. 미국채에서 엄청난 자본 엑소더스가 발생을 할 거고, 그게 실물 자산 금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 띄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리날레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얘기는 뭐 트윗에서 전혀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것이 바로 내 생존을 지켜낼 유일한 구명조끼인 가장 명확한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탈출할 이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골드카드 사태 여파로 약 1000개가 넘는 주소에서 13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탈취당하는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대비 약 3% 가량 가격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상자산 보관기관 대다수가 콜드 월렛을 사용하는 점에서 안전성 의구심이 번져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하루 만에 2억 6,500만 달러의 대규모 자금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6만 달러까지 떨어지고 6만 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5만 달러대까지 추가 폭락할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큰 가격 하락은 지금 없는 상황이네요. 다행히도. 그래도 6만 3천 달러대에서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지난 주 초반에 우울한 분위기를 딛고 수요일 이후 반등을 했죠. 그래서 금요일 1% 추가 상승 나스닥 지수가 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이틀간 3.8%나 급등했고요. 7월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동 지정학 위기,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7월 한 달간 나스닥은 마이너스 3% 정도에 그쳤고요. S&P 500은 보합 수준이었고 다우지수는 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마존 주가가 하루 만에 15.3%나 폭등을 했고요. 경기 소비재 섹터 전체를 6%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가 아닌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부분이죠. 매출이 전년 대비 37%나 급증을 했고, 이익률이 상승한 점이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아마존의 클라우드 실적 호조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확충에도 불구하고 AI 서비스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존 등의 대형 호실적에 힘입어 팩트셋 집계 기준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주 초반 38%에서 47.4%로 크게 상향 조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닝 시즌은 그래서 호실적 행진이 이어지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시장 심리가 이번에 극적으로 반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채금리 다시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감이 에너지 가격 밀어올리자 잠잠해지는 듯했던 인플레이션 공포 다시 부활하면서 거센 국채 매도세를 촉발하여서 장기물이 그냥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지금 관대하게 대처했다가 결국 훗날 더 훨씬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특히 장기 국채들에서 지금 많은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0.323%포인트나 급등해서 4.743%, 25년 1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고요. 무엇보다 국가재정의 장기적인 빚 부담을 나타내는 30년물 금리가 무려 0.372%포인트나 오르며 19년 만의 최고치인 5.274%까지 올랐습니다. 2년물 금리도 4.289%에 마감을 했고요. 채권 시장이 인플레이션 재발 공포의 발작을 일으키는 중에도 미국의 소비 및 기업 심리는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미국 경제 실질적 체력을 증명할 핵심 고용 데이터 발표, 이번 주에 나오죠. 온전히 쏠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 WTI 원유 선물 84달러, 브렌트유 선물 90달러, 각각 1.3%, 1.2% 오른 가격에 지난주 마감을 했고요. WTI는 7월 한 달간 무려 22% 급등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9월 인도분 브렌트 역시 6월 말 대비 24% 폭등하고 거래를 마쳤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두 국제유가 선물의 가격이 모두 20% 이상 폭등한 지금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죠. 다가오는 이제 7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는 것이고, 근데 유가가 이처럼 급등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3, 4월에 끔찍한 최고점 수준까지 치솟지 않는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면 이게 순식간에 리스크가 증발해버리고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추가 유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밈. 단순한 파멸과 화려한 파멸, 당신의 사토시를 잃어버리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재밌는 밈인데요. 첫 번째는 그냥 바로 이 뭔가 이거 갈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밟아가지고 아야 하고 얼굴을 다치는 내용이고,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묘기를 부리다가 똑같은 결과로 가는 거죠. 자, 거래소에 코인을 방치하는 거는 위쪽 같은 겁니다. 그냥 바닥에 놓인 갈피를 생각 없이 밟고 자루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는 아주 단순하고 고전적인 실수죠. 자, 근데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는 거래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셀프 커스터디라는 화려하고 복잡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화려한 파쿠르 액션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막 이제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처럼 갈퀴를 이제 막 가지고 묘기를 부리면서 땅에 딱 착지를 했는데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또 자루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자, 왜일까요? 저 사람이 지갑을 만들 때 기기의 엔트로피, PRNG 문제를 너무 간과했고 이 기계 자체를 너무 맹신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Don't Trust Verify라고 하는 이 비트코이너들의 철칙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어느 것도 믿지 마라. 스스로 검증하라. 콜드카드를 너무 믿었다면 그것이 이번 사태의 일말의 책임은 있는 거다. 콜드카드를 너무 믿지 말고 주사위를 돌리든지 아니면 여러 기기로 멀티시그를 구축을 했다면 이 사태로부터 자신의 비트코인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이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야만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자기 주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이너가 되는 길은 위대하고도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더 위대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리 값비싸고 안전한 지갑도 지갑의 핵심인 시드 구문을 만들어내는 방법 자체가 너무 그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한다면 그것도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운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안전한 방법을 고안을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더 좋은 비트코이너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 Don't trust, verify. 이 철학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트코인을 통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비트러너님들을 위해서 제가 응원의 말씀 보내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